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길을 열다. 지은이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세계적 기업가. 가난하고 병약한 어린 시절을 딛고 약간의 미천과 아내, 처남, 그리고 2명의 협력자와 함께 작은 전기기구 제작소를 세웠다. 미약한 출발이었지만 확고한 철학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사를 세계적 기업 파나소닉 그룹으로 키워냈으며 오늘날 그 가치는 시가총액 약 4조 6천억 엔에 이른다. 그는 기업의 목적을 단순한 이윤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두었고 사람을 믿고 신뢰를 지키는 경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1968년 초판 발간 이래 일본에서만 287판 57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전설적인 명저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길을 열다는 작은 전기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성공 철학과 성장 원칙을 집약한 책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펼친다. 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그 솔직함을 우리는 평소 그다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 속에야말로 사물 그대로의 모습, 진실을 파악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배웠으면 한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일을 되돌아볼 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국가로서 선택해야 할 길이 자연스레 분명해질 것이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길이 있다.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길이 있다.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걷지 못하는 길이다. 자신만이 걸을 수 있는, 그것도 2번은 걷지 못할 소중한 길이다. 길은 넓을 때도 좁을 때도 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헤치고 나아가느라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위안을 구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이 길밖에 없지 않은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길,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어쨌든 이 길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길에 마음을 빼앗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은들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길을 열려면 일단 걸어야 한다.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걸어야 한다. 쉬지 않고 걸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역경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시련으로 이 시련에 단련된 사람은 참으로 강인하다. 먼 옛날부터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남았다. 역경은 고귀하다. 하지만 순경, 즉 순조로운 환경 또한 고귀하다. 중요한 것은 역경이든 순경이든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잃으면
역경은 비굴함을 낳고 순경은 오만함을 낳는다. 역경인지 순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다. 그저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사람을 강하고 올바르며 총명하게 만든다. 얽매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길 바란다. 뜻을 세우자.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뜻을 세우자. 목숨을 건다는 마음가짐으로 뜻을 세우자. 뜻을 세웠다면 일은 이미 절반쯤 이루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늙었든 젊었든 뜻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지금까지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몇 번인가 뜻을 세웠지만 길을 잃기도 하고 좌절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길이 없거나 열리지 않았던 것은 세웠던 뜻이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지나간 일은 더 이야기하지 말자. 돌아오지 않을 날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자. 뜻을 세우자.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잘 다치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보이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다치고는 한다. 사물이 보이는 까닭에 방심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더듬으면서 걷는다.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내딛는다. 겸허한 것이다. 생각지 못한 부상을 피하려면 또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이처럼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알 수 없는 인생을 마치 다 아는 듯이 걷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알 수 없는 세상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진다. 여기에는 아무런 사심도 없고 그 어떤 야심도 없다. 무심이다. 허심이다. 그렇기에 자연은 아름다우며 질서정연하다. 사람들은 차분함을 잃고 자연의 섭리를 망각한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못 판단한다. 질서도 어지러워진다. 인간에게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런 만큼 때로는 꽃을 바라보고 들풀을 손에 들고 조용히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다양한 꽃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양한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다. 다양한 새가 있어서 다행이다. 인간 또한 다양하다. 다름을 한탄하기보다 그 다름 속에서 무한한 묘미를 느꼈으면 한다. 무한한 풍요를 느꼈으면 한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인생은 진검승부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다는 한가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패했을 때 위안을 얻기 위한 말일 뿐 처음부터 그런 마음가짐이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지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진지해질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삶과 죽음은 표리일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준비는 곧 죽음에 대한 준비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준비란 주어진 생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다. 새해가 되면 마음도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때가 언제든 경사스러운 날이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새롭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매일이 정월이다. 새로워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경사스럽게 느껴진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다. 어제의 고생을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다. 하루의 고생은 하루로 족하다 라는 말이 있듯 오늘은 또 오늘의 운명이 펼쳐진다. 어제의 목까지 짊어져서는 안 된다.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매일이 새로우면 매일이 경사스러운 날이 된다. 세상은 넓다. 이 넓은 세상을 좁은 시야를 한 채 나아가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것이다. 인생은 길다. 이 기나긴 인생을 좁은 시야를 한 채 걸으면 금방 지치게 된다. 다들 시야를 크게 넓혀야 한다. 10도였던 시야를 15도로, 15도였던 시야를 20도로. 시야를 180도까지 넓혔다고 해도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절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사실은 360도를 전부 볼 수 있어야 한다. 시야를 넓히자. 아무리 넓혀도 지나치지 않다. 거울은 정직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춘다. 몸가짐은 거울을 보고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거울이 비뚤어진 마음까지 비춰주지는 않는다. 겸허한 마음만 있다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곳곳에 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전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사물이 내 마음을 비추며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옛 성현은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시오라고 가르쳤다.
조금 더 주위를 유심히 살피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런 겸허하고 솔직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과 사물이 전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른지 틀렸는지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 참으로 심오한 말이다. 사심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 결과를 조용히 기다린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면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그 결과를 맞아야 한다. 그 결과 속에서 새로운 다음 길이 열릴 것이다. 천명이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이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같은 계산이 성립하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같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깊이 반성해 보길 바란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바꿔 말하면 매일이 새롭다는 뜻이며 매일 새롭게 생성되고 발전하는 게 이 우주의 대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하루에 3번 바뀐다라고 말했다. 하루에 3번이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요컨대 그만큼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군자인 이유다. 우리는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뀌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인간의 일면이겠지만 이것은 이미 무엇인가에 얽매인 모습일 것이다. 1번 또는 2번 바뀌는 것은 진보하는 모습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루에 3번, 4번 바뀌어도 좋다.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왜? 하고 곧바로 물어본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매일 새로워지려면 항상 왜라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번영은 왜라는 의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그대로 아무리 반복한들 거기서는 어떤 진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례를 깨는 새로운 방법을 궁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해보면 새로운 궁리의 길도 열린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궁리하지 않는 생활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선조 한 명 한 명이 궁리를 거듭한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많은 사람의 이런 작은 궁리가 축적되어서 커다란 번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고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에 걸맞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많이 받고 싶을 때는
많이 주면 된다.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솜씨가 좋은 사람은 솜씨로, 친절한 사람은 친절함으로, 그리고 학자는 학문으로, 상인은 장사로. 어떤 사람이든 찾아보면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고귀한 재능이 있다. 그 타고난 재능으로 세상에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이다.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에게 최대한 나누자. 이 세상은 일도 생활도 상부상조, 사람과 사람의 협동을 통해서 성립한다. 원활히 협동하려면 이런저런 배려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또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의 배려를 하는 것이다. 나의 일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며 또 타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원활히 진행된다.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설령 100만 명이 있더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다. 장점과 단점,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숙명이다. 그 숙명을 번영으로 연결할지 아니면 빈곤으로 연결할지는 결국 서로 간의 배려에 달려 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지만 아무리 추구한들 아름답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어떤 시대에든 그것은 아름다운 것과 섞여서 존재하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뒤섞여서 이 자연을 구성하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기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의 정신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언제나 존재한다.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인 것이다. 인내와 관용의 정신이 없다면 쓸데없이 마음이 어두워질 뿐이며 살기 어렵다고 한탄만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상대를 살린다라는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나를 버림으로써 먼저 상대가 산다. 상대가 살면 나 또한 자연스레 살게 된다. 결국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사람과 사람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정말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적어도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은 삼가야 한다. 신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인간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안일해져서 연약함이 생겨날 것이다. 부디 진지하게 질책하고 진지하게 질책받았으면 한다.
약속은 서로의 신용 위에서 꽃을 피운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정신을 지녔는지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며 도의라든가 도덕도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 내게 손해가 되게 생겼다고 해서 태연하게 약속을 어긴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디 약속을 꼭 지키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고 머무르는 것도 좋다. 다만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내린 결단이 최선의 길일지 어떨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일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하다. 다만 사람들이 지시에 익숙해져서 언제부터인가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지시를 내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들은 다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알려주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지점의 옳고 그름을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수긍하게 한 다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수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지시에 따르게 하면 경직된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으면 수만 톤짜리 배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다.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무리가 생기며 그 무리가 계속되면 배가 망가진다. 흔들려야 할 때는 흔들리는 대로 둔다는 것 또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허둥대지 않는 것이다. 폭풍이 불 때만큼 협력이 중요할 때는 없다. 그런데 허둥대면 이 협력이 깨진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협력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인생에서 행운과 불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언제 갑자기 폭풍이 찾아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항상 자기 주위를 냉정하게 둘러보며 각자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 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올바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고작해야 60% 정도일 것이다. 60%의 전망과 확신이 생겼다면 그 판단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용기와 실행력이다. 아무리 적확한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룰 용기와 실행력이 없다면 그 판단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용기와 실행력이 더해질 때 60%의 판단이 100%의 확실한 성과로 도출된다.
매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최후의 최후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해 철저히 처리할 것. 이것이 옛 무사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었다. 옛 무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젓가락 사용법과 인사 등 사소한 것까지 엄격히 교육받음으로써 이 마음가짐을 키웠다. 기껏 99%의 귀중한 성과를 올렸어도 나머지 1%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 처리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크게 부끄러워하는 엄격한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란다.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역시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한 일이 정말로 옳았는지, 그 생각이나 행동에 정말로 잘못은 없었는지 솔직하고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문자답을 솔직하게 반복해야 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아니란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서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지혜가 샘솟는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보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단번에 이 일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리가 발생한다. 모든 일은 한 발 한 발 착실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좋은 일일수록,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일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들의 이해를 얻게 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서서히 이해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옳다는 생각에 얽매여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고 타인을 비방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일을 진행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일이 뜻대로 진행되어 고민도 근심도 없이 살 수도 없다. 바둑이라면 두는 법을 모르는 채로 두더라도 딱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며 일을 진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한다. 자신의 껍질 속에 틀어박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솔직하고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르침을 구하려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그것이 어떤 의견이라 한들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껍질 속에 틀어박힌 채 타인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힘이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봄이 오지 않으면 벚꽃은 피지 않는다. 아무리 안달해도 시기가 오지 않으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좋지 않은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때가 찾아온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벚나무는 조용히 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힘을 축적한다. 축적한 힘이 없으면 때가 오더라도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착실히 힘을 축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 모두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자. 동물원의 동물은 먹는 것에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동물이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동물들이 기뻐하고 있을까? 아무런 불안도 위험도 없으며 걱정도 없는, 그래서 고심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동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상황에서 삶의 보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연달아 고난이 찾아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로에 계속 서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충실하고 활기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넓다. 인생은 길다. 이처럼 넓은 세상에서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에 직면한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 비약할지 후퇴할지가 결정된다. 단호하게 행동하면 귀신도 피해간다는 말이 있다. 곤란을 곤란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새로이 다지며 굳은 결의로 걸으면 곤란은 오히려 비약의 토대가 되어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결의하느냐가 중요하다. 곤란에 빠져도 곤란해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자유자재로 변화한다. 곤란한 때일수록 그런 유연한 마음으로 오히려 꿈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하며 힘차게 길을 걷도록 하자. 세상이라는 곳은 냉혹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옛사람은 이것을 눈이 밝은 자가 1000명, 눈이 어두운 자도 100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세상에는 눈이 어두운 측면도 많다. 그래서 때로 대충 일하고 대충 살아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요컨대 넓은 세상에는 그 정도의 포용력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익숙해져서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밝은 눈에 걸려서 호된 꼴을 당하게 된다. 언제나 겸허함과 희망을 잃지 말고 나의 길을 착실하고 힘차게 걸어나가자. 일이라는 것은 승부다. 매 순간이 승부다. 그러므로 승부한다는 기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정세는 세계의 움직임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때일수록 큰 용기를 갖고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지 않으면 진정한 번영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든 강한 인내심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 인내의 미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고난에도 금방 두 손 들고 비명을 지른다. 책임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비난하고 사회를 탓하는 데 열중한다. 이것은 장사를 하는데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전부 세상이 잘못된 탓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팔리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꾹 참으면서 계속 정진하고 노력해 사람들이 기꺼이 구입해 줄 만큼 실력을 키워야 한다. 한 번 넘어졌을 때 깨닫지 못한다면 7번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한 번 넘어졌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넘어져도 소득 없이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옛 성현들 중에는 넘어졌을 때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탐욕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지했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지하다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긴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요컨대 사소한 관점의 차이에서 뛰어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충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확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절대로 틀림없는 확실한 길 같은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옳은 길을 걷고자 이리저리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한다. 그런 끝에 아무리 봐도 다른 길은 없어 보이는 가장 옳아 보이는 길을 발견한다. 그것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할 수는 없기에 용기를 내서 자신을 격려하면서 걷는다. 있지도 않은 절대적인 확신에 도취하기보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겸허하게 걷는 것이 결국 나도 타인도 상처를 적게 받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다.
무례해서는 곤란하지만 경직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든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경직되는 것은 더욱 안 좋다. 사물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며 어떤 한 가지 관점이 언제나 가장 옳은 것은 아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자유자재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만물은 매일 새로워진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오늘이 되면 더는 어제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직된 마음이 아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고하도록 하자. 사람은 침착성을 잃어버리면 왠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자신도 편하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탐욕은 실패의 근원이다. 부디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길을 한 발 한 발 착실히 걸어 나가길 바란다. 때로는 비탄에 잠기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리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사람은 비탄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알고 궁지에 몰렸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배울 수 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금의 짠맛은 핥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궁지에 몰리는 것은 몸으로 알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 속에서도 용기가 생긴다. 기운이 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것이 세상에 필요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간편하게 구두를 닦고 싶어 하기에 구두 닦기라는 장사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구두 닦기라는 직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적이 성장할지 성장하지 못할지는 세상이 결정한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실적을 높여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시키고 있는 이 일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열심히 부응하는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숭고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교통수단은 도보에서 가마로, 가마에서 기차로, 그리고 기차에서 비행기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것은 숭고하다. 하지만 전보다 1시간 적게 일하면서 전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것 또한 숭고하다. 그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궁리를 할 때 가능해진다. 일하는 것은 분명 숭고하지만 궁리하면서 일했으면 한다. 열의가 없는 사람은 그림 속의 떡과 같다. 지식과 재능도 열의가 없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열심히 혼을 담아서 하루하루 일에 몰두하자.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수고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비록 피곤하지만 밥도 맛있고 기분도 풀린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분이다. 돈과도 바꿀 수 없다.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다. 일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그 성패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온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다. 후지산은 서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 동쪽에서도 오를 수 있다. 때와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길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벽에 부딪히면 먼저 자신의 관점을 바꿔봐야 한다. 의외로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나의 관점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관점도 있음을 잊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는 벽에 부딪혔다고 말한다. 좀 더 자유롭게 시각을 바꾸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자. 무슨 일이든 한 가지에 집착하면 공정함을 잃는다. 관점을 바꿨지만 좋지 않았다면 또 관점을 바꿔본다. 모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롭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장사에서는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군고구마 장사 같은 간단한 장사를 하더라도 하루의 장사가 끝나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정확히 계산한 다음 많이 팔렸다면 팔린 대로 그 성과를, 안 팔렸다면 안 팔린 대로 왜 안 팔렸는지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고구마를 얼마나 사서 어떻게 구울지 궁리하고 서비스의 결함을 반성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의욕을 불태운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이 대수롭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배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다. 그런 기반 위에서 현자가 된 것이지 그런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현자가 될 소질을 타고났음에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가르침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은 후배에 대한 선배의 인간으로서 중요한 소임이다.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열의를 품자. 그리고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자. 가르침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자기 혼자만의 머리로 생각해 혼자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 같아도 사실은 전부 다른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만물이 스승이 된다. 모든 것에서 배웠으면 한다.
어떤 것에서든 어떤 사람에게서든 겸허하고 솔직하게 배웠으면 한다.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도 생겨난다. 인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견뎌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쾌한 일도 밝게 만들 수 있으며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로 만들 수 있다. 전부 마음가짐 하나, 보는 관점 하나에 달려 있다. 다만 이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며 또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요컨대 세상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사실 위대한 존재다. 진실에 직면하면 오히려 크게 깨닫고 차분한 심경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선 수업은 매우 엄격하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경책이라는 막대로 얻어맞는다. 아프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괴롭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엄격한 계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고통이 아니게 되어간다. 계율을 계율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계율이 어느덧 몸에 배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이제 고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엄격함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 단련된 인간의 아름다움이 스며나온다. 인간은 본래 위대한 존재다. 훌륭한 존재다. 하지만 그 훌륭함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지만 편안한 나날이 반복된다면 인간의 약한 모습만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기 위해 엄격함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 정신을 드높이자. 지금까지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길을 열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저자는 정신을 드높이고 고귀한 인생 철학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철학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지표로서의 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한 번은 비가 와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체육 선생님의 만담 비슷한 훈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비유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집에 강도가 들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돈은 내놓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당시 체육 선생님이 그런 비유를 사용한 까닭은 그렇게 어리석은 고집 같은 철학이라도 자기 철학 하나쯤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집은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똥고집이라고 봐야겠지요.
철학과 똥꼬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 집 열쇠와 현금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우리 집 열쇠는 우리 집 문만 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집 문도 열지 못하고 딱 하나 우리 집 문만 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시공간, 다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딱 우리 집만 열 수 있는 열쇠처럼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진실이고 나에게만 지혜로운 그런 철학이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똥꼬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세상 어디를 가도 사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누구나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심지어 북한에서도 일반 장터에서는 미국 돈인 달러 화폐가 통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철학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똥꼬집이 아니라 훌륭한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똥꼬집을 부리느냐 아니면 인생 철학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똥꼬집이고 좀 더 크고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으면 철학입니다. 이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딱 부러지게 이름을 댈 순 없어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양자택일에서 선택이 어렵고 망설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그 양쪽의 가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전혀 망설임 없이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생존과 번식은 모든 동식물들이 충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마저 내팽개친 사람이라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모든 동식물보다 뛰어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낭비가 없는 자연의 특성상 우리는 뭔가 동식물보다는 훨씬 뛰어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잘 건사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수구에 사는 쥐들도 쓰레기를 먹고 사는 도시의 비둘기도 잘 해내는 일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에 정신적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창조하고 향유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고귀하고 강인하고 아름답고 현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당신께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